상견례 자리에 들어선 은자, 맞은편에 앉은 사돈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는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은자야. 향자의 차가운 미소. 40여 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전 시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었다. 준호와 상현이는 두 사람 사이의 서늘한 기류를 눈치채며 당황한다. 어머니, 은자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난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정은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은 40세가 된 아들 준호의 결혼 이야기를 위해 상대방 집안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으니까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용실을 운영하며 늘 단정하게 꾸미고 있던 은자의 얼굴에는 오늘따라 특별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렇게 떨려도 되나? 은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실 한편에 미리 준비해둔 옷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연보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기로 결정했었지요. 정갈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 브로치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은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요. 은자에게는 준호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이혼한 후 홀로 키워낸 소중한 아들이니까요. 그동안 몇 번의 연애는 있었지만 결혼까지 이르지 못했던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은자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격도 착하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하대요. 상대방 어머니도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인품이 훌륭하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 준호가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 준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밝은 미소가 피어 있었지요. 은자는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연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고 눈썹을 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섀도는 생략하고 대신 연한 핑크색 립스틱만 살짝 발라주었지요. 자연스러우면서도 단정한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어 온 은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동안 준호가 데려온 여자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대부분 첫인상으로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표정과 말투에서 진정한 행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은자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늘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던 손이 오늘은 자신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8시였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으니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요. 은자는 미용실로 가서 오늘 예약된 손님들을 받으린 후 일찍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녁까지 일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미용실로 향하는 길, 은자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평소보다 더 환한 미소로 답했지요.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하고 묻는 이웃에게는 우리 준호 결혼 이야기로 상대방 부모님 만나러 가요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벌써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90살이 넘으신 김 여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다듬으러 오시는 분이었지요. 어머,
은자 씨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무슨 좋은 일 있나요? 김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오늘 우리 준호 결혼 이야기로 상대방 부모님 만나러 가거든요. 처음 만나는 자리라 떨리긴 하지만 정말 기대돼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요? 축하해요. 그럼 오늘 사돈될 분 처음 만나는 거네요. 그거 정말 떨리는 일이에요. 저도 옛날에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생각나네요. 김 여사도 함께 기뻐하며 은자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네, 정말 떨려요. 그런데 좋은 떨림이에요. 준호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번엔 꼭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좋은 분들이실 거라고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은자는 김 여사의 머리를 감겨드리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은자 씨 같은 분이면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걱정 말고 가세요. 김 여사의 격려에 은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러 몇 명의 손님을 더 받은 후 은자는 미용실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이었지요. 가방 안에는 상대방 가족을 위한 선물도 정성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고급 한과 세트와 건강에 좋다는 오미자차, 그리고 자신이 직접 담근 매실청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들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선 은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상대방은 어떤 분일지, 그리고 정말로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 모든 생각의 끝에는 아들 준호의 행복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로 데리러 온 시간은 정확히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은자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지요.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준호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응, 다 됐다. 그런데 준호야, 너 괜찮니? 얼굴이 좀 굳어 보이는데? 은자가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처음 만나는 자리라 저도 좀 긴장되나 봐요.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자의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긴장과는 다른 무언가로 보였지요. 차 안에서 은자는 자연스럽게 상대방 집안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준호야, 상대방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했지? 그리고 집안은 어떤 분위기래?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80대 중반 정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좀 전통적인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80대라고? 그럼 나보다 20살 정도 연상이시네. 은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엄숙한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호의 대답에는 어딘지 불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은자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습니다. 대신 상대방 딸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지요. 그럼 상현이는 어떤 아이야? 직업이나 성격은? 상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성격도 차분하고 배려심이 많아요. 엄마가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때만큼은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상대방 집안 이야기를 별로 안 했던 거야? 보통은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 얘기도 많이 하잖아.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상현이 어머니가 좀 특별한 분이시래요. 과거에 힘든 일들을 겪으셔서 낯선 사람들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해서. 힘든 일이라니? 은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상현이도 많이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옛날 일이라고만. 준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은자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상한 반응, 상대방에 대한 모호한 정보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감춰지는 것들이 있다는 느낌. 모든 것이 평범한 상견례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면서 은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지만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엄마,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저 때문에 참아주실 수 있죠? 식당 입구에서 준호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다는 거야? 은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상대방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준호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은자는 이상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아들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모호하고 불완전한 설명들. 평소 같으면 결혼 상대방 집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을 텐데, 왜 이번에는 준호가 그렇게 말을 아끼는 걸까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면서 은자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상대방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들 집안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준호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까다로운 성격의 어른이신 걸까? 괜찮다, 은자야.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분명 좋은 분들일 거야. 은자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식당 직원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은자는 오늘 만날 사람이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80대의 연세에 전통적인 성향 그리고 과거에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모호한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맞춰져도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예약된 룸 앞에 서서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리고 은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은자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왜 자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평범한 상견례라면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을 텐데. 은자는 가방끈을 더 꽉 쥐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들을 위해서는 참고 견뎌낼 각오로 말이지요. 준호가 룸문을 열자 은자는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한정식 방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지요.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연세 지긋한 어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 정은자입니다. 은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대방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상대방 어른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 은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은자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앞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양자였습니다. 40여 년 전 은자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어머니, 즉 은자의 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 말입니다. 향자도 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향자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며들었지요.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은자야. 향자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반가움을 표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차가운 감정을 은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40여 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와 눈빛은 여전히 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지요. 어머니. 은자는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상현이는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상대방 어머니가 자신의 전 시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우리 은자하고는 옛날에 인연이 있었지. 그러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나? 참 세월이 빨라. 향자의 말에는 미묘한 도끼가 섞여 있었습니다. 인연이라니요? 상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떤 인연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향자는 잠시 은자를 쳐다보더니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글쎄다. 은자야, 내가 직접 설명해 줄래? 아니면 내가 해줄까? 은자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향자가 과거를 폭로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냥 오래전에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은자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향자는 만족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알고 지낸 사이라. 향자가 음미하듯 말했습니다. 참 애매한 표현이네. 그냥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는데 말이야.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상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지요. 향자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사돈으로 말이야. 향자의 목소리에는 아이러니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사돈으로요? 상현이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어머니하고 준호 어머니가 예전에 친하셨던 건가요? 친했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 향자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안 그래, 은자야? 은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말 속에는 과거의 원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괜찮다, 준호야. 그냥 갑자기 아는 분을 만나서 놀랐을 뿐이야. 은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향자는 은자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제를 돌렸지요. 그런데 준호 씨, 직업이 뭐라고 했지요? 아,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적인 곳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 향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중소기업도 참 불안정하지 않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라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상현이가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회사는 괜찮은 곳이에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 딸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향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도 잘 아는 사이 아닌가.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은자는 향자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이 결혼을 방해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은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과거 일을 들춰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향자는 잠시 은자를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별일 없었지. 그냥 옛날 일이야. 하지만 옛날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게 잊혀지는 건 아니거든. 그 순간 은자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향자는 분명히 과거를 이용해서 이 결혼을 무산시키려 할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아들의 행복한 미래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점점 더 차가운 침묵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향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은자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미용실 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향자의 질문 하나하나가 함정처럼 느껴졌거든요. 평범하게라. 향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평범했던 적이 있었나? 항상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는데. 준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혹시 오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해? 향자가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오해라니. 준호 씨는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상현이가 불안해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이가 아니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이지. 안 그래, 은자야? 은자는 고개를 들어 향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40여 년 전의 분노와 원망이 그대로 살아있었지요. 어머님, 과거 일은 과거 일입니다. 지금은 과거 일이 과거 일로만 남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향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법이야. 준호가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저희 결혼에 관한 자리인데. 향자가 준호를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정말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럼 어머니께서 직접 설명해 드리시죠. 아니면 제가 해드릴까요? 은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향자의 목소리에 도끼가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제발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상현이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야. 향자가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로 모셔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요.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향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향자의 질문은 직격탄이었습니다.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사돈이 되려는 마당에 개인적인 일이 어디 있어? 특히 그런 일이라면 더더욱 말이야. 준호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일이 뭔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향자가 은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은자야,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싶니? 그럼 내가 대신해 줄까? 어머님.
은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부끄러운 일인가? 향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상현이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향자가 딸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어떤 집안과 인연을 맺으려는지도 모르고, 준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향자가 냉소했습니다. 도망가려고? 어머니도 예전에 그랬지. 뭔가 불리해지면 도망가 버리더라고. 은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때 일과 지금은 다릅니다. 다르다고?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뭐가 다르지? 내 성격이 바뀌었다는 말이야? 저는 은자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향자가 가로막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을 버렸어. 향자의 목소리에는 40여 년 묵은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해서 내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잖아. 준호와 상현이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버렸다고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버렸어. 향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해버렸지. 우리 집안이 가난하다고 시어머니가 까다롭다고 해서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저도 젊었다고 향자가 화를 냈습니다. 젊어서 그런 거였어? 그럼 지금은 늙어서 달라진 거야? 상현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준호 어머니는 전 며느리야. 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전 며느리가 이제 와서 사돈이 되겠다고 하는 거지.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상현이는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향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지. 내 아들을 버린 여자의 아들이 이제 와서 내 딸과 결혼하겠다고 하다니. 세상이 정말 좁긴 좁아. 죽음과 같은 침묵이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상현이는 충격에 빠진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숙인 채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향자가 찻잔을 천천히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니, 은자야? 내가 버린 내 아들 민수는 결국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런데 너는 아들까지 키워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민수 오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은자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해도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의 죽음 소식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 죽었어. 향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로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그렇게 상처받았나 봐. 결국 혼자 살다가 간암으로 고생하다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인가요? 엄마가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거예요? 은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의 가난과 시집살이의 고통, 그리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말이지요. 향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준호 씨. 혹시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께서 다른 분과 재혼하셔서 낳으신 건가요? 어머님, 그만하세요. 은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향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향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미혼모로 낳으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건가요? 상현이가 어머니를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심하다고 향자가 딸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심한 게 아니야.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의 한 짓이 심한 거지. 그런 사람의 아들과 내가 결혼한다고? 절대 안 돼.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디가? 향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특히 내 어머니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말이야. 어머님. 은자가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정말 제발 그만해 주세요. 향자가 은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진실이 밝혀지는 게 무서워?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준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해요. 여기서는 집에 가서 얘기한다고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또 거짓말로 둘러댈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나는 잘 아는데. 상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향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친 여자가 이제 와서 내 사돈이 되겠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은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어렸고 미숙해서. 미숙해서? 향자가 거칠게 웃었습니다. 미숙해서 결혼 반지를 던져놓고 집을 나간 거야? 미숙해서 이혼장에 도장을 찍은 거야? 준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하셨다고요? 향자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집 돈까지 가지고 나갔거든. 그것도 모자라서 민수한테 위자료까지 요구했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은자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없다고? 향자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내가 나갈 때 가지고 간 돈은 뭐야? 내가 민수 장가 보내려고 모아둔 돈 말이야. 그건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었어요. 은자가 항변했습니다. 벌어서 모은 돈?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시집 와서 뭘 벌었다고? 집안일이나 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습니다. 준호와 상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고 두 어른 사이의 오래된 원한은 걷잡을 수 없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었지요. 향자가 상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현아, 이제 알겠지? 내가 어떤 집안과 인연을 맺으려 했는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겠어? 어머니. 상현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 향자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안다.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뀌었다고? 향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 법이야.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되어 있어. 준호가 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하게? 향자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심한 게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지. 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는 거야. 상현이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일단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요. 어머니도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향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라.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특히 준호 씨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가 말이야. 은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어른이야.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특히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렇지.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네 사람 모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향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하게 우리 집을 나가야 했는지 말이에요. 은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향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숨기고 싶어? 그럼 내가 직접 말해. 왜 신혼 3년 만에 도망가듯 집을 나갔는지.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은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향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내가 대신 설명해 줄까? 이 사람은 말이야. 우리 민수와 결혼한 지 3년 동안 아이를 못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당연히 속상했지. 어머님, 은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향자는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를 안 낳는 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민수 잘못이라고 하더라고. 남편을 의심한 거야. 상현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왜 하면 안 돼? 향자가 딸을 쏘아봤습니다.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살겠다는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 아니야?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향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지.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나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이들,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준호 씨도 40살인데 무슨 아이야?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출생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향자가 찬찬히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우리 집을 나간 지 1년 후에 너를 낳았거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우리 민수와는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말이야.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상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바로 그거야. 향자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 은자가 마침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만하세요. 이건 너무 심합니다. 심하다고? 향자도 일어서며 맞섰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한 짓이 더 심하지 않았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게 심한 거 아니야? 바람을 피웠다고요? 준호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향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람을 피웠어. 우리 집을 나가서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났지. 그래서 너를 낳을 수 있었던 거야.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향자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뭐야? 성령 잉태라도 했다는 말이야? 상현이가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심하세요. 이건 너무해요. 하지만 향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게 사실이거든. 이 사람은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았지.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인가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사정까지. 향자가 계속 몰아세웠습니다. 대답을 못하네. 그럼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까? 이 사람이 우리 집을 나간 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님, 은자가 절규하며 외쳤습니다. 정말 제발 그만해 주세요. 준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왜? 부끄러워?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준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상현이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 씨,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너무 흥분하신 것 같고. 흥분한 게 아니야. 향자가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고. 그때 은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상현이는 충격을 받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은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향자가 거칠게 웃었습니다. 그게 바람을 피울 이유가 되나? 준호가 힘없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 아버지는 정말 누구신가요? 은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복잡하고 아픈 과거를, 그리고 준호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이지요. 향자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게 진짜 문제야. 이 사람이 그때 몇 명의 남자를 만났는지 아무도 모르거든. 그건 거짓말입니다. 은자가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있었고 상현이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으며 향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상현이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은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향자만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한참 후에 준호가 고개를 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 사실인가요? 은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은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하지만 여기서 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잖아요.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향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 와서 뭘 더 숨기려고 해. 상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일단 진정하세요. 이렇게 흥분하면 진정하라고. 준호가 상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때는 뭐요? 준호가 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서 거짓말로 저를 속인 거예요? 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이 사람의 본성이 그런 거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은 다 숨기고 거짓말로 덮어버리려고 해. 어머님, 은자가 항변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보호하려고. 보호?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거짓말로 보호한다고? 그게 보호야?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상현 씨, 미안해요. 오늘 일은 정말. 준호 씨. 상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향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당연히 결혼은 없는 거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무슨 결혼을 해? 어머니. 상현이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 향자가 딸을 쏘아봤습니다. 너 정말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거야? 거짓말쟁이를 시어머니로 모실 거야? 준호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상현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할 수는 없어요. 준호 씨. 상현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준호가 상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은자가 다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설명할게. 모든 걸 다 말해줄게.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준호가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에게 거짓말하신 분이 이제 와서 진실을 말씀하신다고요? 준호야. 은자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뭘 더 믿어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면서요? 향자가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구나. 상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준호가 상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현 씨, 저도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뭐? 상현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과거 일 때문에 우리 미래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향자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상현아, 정신 차려. 이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평생 고생한다.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상현이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향자가 딸을 째려봤습니다. 내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상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은자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소중한 아들.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소중한 아들에게 평생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은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현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상현 씨, 정말 죄송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준호 씨. 상현이가 간절히 불렀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향자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잘 결정했어.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상현이가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제 행복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행복? 향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 평생 이런 비밀들과 살아야 하는데. 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아이들? 향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아이들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준호가 문 쪽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상현 씨, 정말 미안해요. 상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준호를 바라봤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상현이가 뛰어가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호 씨, 제발, 제발 이렇게 가지 마세요. 준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상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상현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그때 은자가 일어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준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했지요. 엄마,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시려고요? 제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실 건가요? 거짓말이 아니야. 은자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모든 걸 다. 향자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진실?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실을 말한다고? 어머님, 제발 그만해주세요. 은자가 향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셨잖아요. 충분히? 향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뭐가 충분해? 준호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준호야. 은자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생 저를 속이신 분이 이제 와서 뭘 말씀하시겠다고요? 상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과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준호가 상현이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현 씨,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신뢰? 상현이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사이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믿죠? 제 어머니가 이런 분인데 저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향자가 만족스럽게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평생 문제만 생겨. 어머니. 상현이가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제 행복을 망치시는 거예요? 망친 게 아니야. 향자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지킨 거야. 이런 사람들과 살면 평생 고생한다고. 은자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향자가 은자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왜 그만해야 해? 내가 우리 집안의 한 짓을 생각하면. 그때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은자가 절규했습니다. 제가 어리고 미숙해서 잘못 판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요. 다르다고? 향자가 비웃었습니다. 뭐가 다르지? 또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때 다른 남자와. 아니야. 은자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그건 아니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설명? 준호가 어머니를 째려봤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을 하시겠다고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다면서요? 은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말해보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보세요. 하지만 은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 복잡하고 아픈 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향자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봐라, 또 말을 못하잖아.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이야. 상현이가 눈물을 닦으며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정말로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상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하지만 지금은 뭐요? 상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은 사랑보다 과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는 안 돼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행복할 수 없지. 이런 비밀들과 거짓말들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 은자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믿어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준호가 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평생 저를 속이신 분에게 무슨 기회를 더 드려야 해요? 상현이가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요? 서로 사랑하는데. 준호가 상현이의 손을 천천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상현 씨,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왜요? 상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준호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를 짓누를 거예요. 평생 말이에요. 향자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은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모든 걸 망쳤구나.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보겠습니다. 상현이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준호 씨.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은자의 흐느낌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향자가 승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상현이가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만족하세요? 만족하냐고? 향자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만족하지. 이런 집안과 인연을 끊을 수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상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방 안에는 파괴된 꿈들과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